자, 지금부터 2026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가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했죠. 그러면 밑에 제시문에서 가 시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키워드가 눈에 보이나요? 그렇죠.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유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시대인지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물은 이름이 뭔가요? 그렇죠. 비파형 동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유물은 그렇죠. 반달돌칼이죠. 이 두 가지 유물로 유추를 해보건데 가 시대는 어느 시대가 되나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가 되죠. 그럼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았으면 밑에 선지에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눈에 딱 답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몇 번이 답일까요? 그렇죠. 2번이죠. 계급이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문화유산 고인돌. 이걸 보시면 아 2번이 답이구나 라고 하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신데 모의고사를 이제 풀 때는 정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내신 시험을 준비하실 때 모의고사를 활용하려면 선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선지 분석을. 그래서 밑에 선지들을 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옆에 백지나 연습지 딱 하나 내놓고 써보는 거예요. 그럼 써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써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잘 기억이 안 나면 학습지 찾아보고 그 부분을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는 거를 많이 늘려나가기보다 내가 모르는 것을 줄여나가면 여러분이 시험을 치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은 내가 모르는 거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선지 보고 뭘 모르는지 한번 보자. 태학을 설치하였다. 이거 누가 했는지 알아요? 고구려. 네, 고구려가 해서 했죠.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했어요. 만약에 태학을 설치한 게 누군지 지금 몰랐던 친구들은 고구려의 소수림왕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보고 이 사람이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수용했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이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해드렸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대요. 이거는 그 무슨 시대겠어요? 철기 시대가 되는 것이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대요. 이거는 구석기 시대죠.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 생활을 했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지 분석들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또 나아가서 하나 더 알아봅시다.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잖아요. 무슨 국가가? 그렇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하죠. 그렇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원래는 청동기 시대에 시작된 국가였는데 이게 철기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고조선은 원래 단군이 만들었던 단군조선이 있었고요.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명을 해와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나중에 한무제에 의해서 이 고조선이 멸망하죠. 그러면서 고조선이 멸망한 자리에 한구년, 그러니까 4개의 한구년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국가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시문에 키워드가 보입니다. 대조영이 건국했다고 나와 있고 5경 15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지도도 이렇게 내줬잖아요. 한반도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한반도 북쪽에는 이 가 국가가 있었던 시대를 선생님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발해가 되는 거죠. 가는 발해가 되는 것이고 이 발해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또 답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와요.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발해. 답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하였다라고 1번 선지에 나와 있는데 대가야를 정복한 사람은 누구였죠? 신라의 진흥왕이었죠. 신라의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했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야가 대가야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대가야는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거고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야는 누구죠? 금관가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금관가야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렇죠. 신라의 법흥왕 때 멸망하죠. 금관가야가 멸망하는 건 신라의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렇게 지식을 확장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경국대전의 반포했대요. 이건 누군가요? 조선 성종이죠. 그럼 이거를 선지를 한번 바꿔볼까요? 경국대전의 반포하였다 그랬는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나오면 그건 누구죠? 세조. 그렇죠. 조선 세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암기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변형을 해보고 확장시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한강유역을 차지했대요. 일단 발해는 한강유역을 차지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4세기 백제의 전성기,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 이 각각 나라들이 한강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백제의 무령왕이었어요. 백제의 무령왕인데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난다면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22담로라고 하는 건 특수행정구역인데 이 특수행정구역에 왕족을 파견한대요. 그러면 왜 왕족을 파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백제가 원래 수도가 한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니까 백제가 한성을 빼앗기고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웅진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웅진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귀족들하고 이제 밀려서 내려온 왕족들하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왕권이 강해져야 되니까 22담로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왕족을 파견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도 알 수 있냐면 선생님이 요거 유물도 사진 보여줬잖아요. 무령왕릉. 그래서 이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된 시기도 백제의 수도가 웅진이었을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각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래요. 그럼 각 구강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시문에서 어떤 키워드가 보이나요? 김음도래난, 노급혁파, 구주오소경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걸 보면 이 가 구강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신문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열왕에서 문무왕, 신문왕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신문, 뉴스페이퍼 신문은 중요하니까 이 신문왕이 한 업적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문왕의 또 다른 업적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국학을 설립하였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거랑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그 유교 교육기관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그 시대별로 유교 교육기관을 따로 정리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유교 교육기관. 자, 통일신라의 유교 교육기관. 바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신문왕 때 만든 국학이에요. 그죠? 발해의 유교 교육기관은 뭔가요? 그렇죠. 주자감이었죠. 주자감이었고 고려의 유교 교육기관은 이 국학과 주자감을 이렇게 따서 국자감. 그리고 고려 말에 이 국자감이 뭘로 바뀌어요? 네, 성균관으로 바뀌어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만약에 국학이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유교 교육기관의 흐름 선생님이 필기해줬던 거 잘 떠올리시면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선지 또 한번 분석해 봅시다.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했거든요. 대동법을 실시한 건 누구죠? 맞아요. 조선시대의 광해군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광해군이 실시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대동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뭘 해줬냐면 조선의 수치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수치체제가 뭐냐면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뭐 있었죠?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조세는 땅에 대한 세금, 그래서 전세라고 했고,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거고, 역은 노동력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던 조선의 수치체제가 뭐 조선 전기에도 뭐 세금을 거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뭐로 바뀐다고 했냐면 전세는 영정법으로 바뀌고 공납은 대동법으로 바뀌고 역은 균역법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을 이제 현물로 집집마다 납부하던 것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더 이상 특산물이 아니라 쌀이나 동전이나 삼배 이런 걸로 내게 한 제도가 대동법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공납의 전세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공납이 땅에 대한 세금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세금 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특산물이 여전히 필요하니까 특산물을 사올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라의 공식적인 상인,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이런 얘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보기 3번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누군가요? 이거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되겠죠.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이제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서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잃고 웅진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거랑 연결되죠. 훈민정음 창제한 건 누구예요? 그렇죠. 조선의 세종이죠. 그러면 이거를 조선 세종이야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종의 또 다른 업적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확장해 가면 돼요. 선생님 세종대 업적 엄청 많아서 그거 따로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었는데 혹시 세종대왕의 업적 또 다른 거 뭐 기억나요? 사근육진을 개척하고 쓰시마 섬도 토벌하고 뭐라고? 농사직설도 편찬하고 또 칠정산도 만들고 또 의정부 서사제도 실시하고 또 뭐도 설치하잖아. 집현전을 설치해서 경연도 활성화하고 뭐 출국이 앙부일구 같은 뭐 과학기술도 발전 이루고 이런 것들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를 봤을 때 이거 조선 세종이야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것보다 조선 세종의 업적이 뭐가 있었더라 막 정리해보고 기억나지 않으면 학습지 돌아가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전민변정도감도 한번 볼까요? 이건 누가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고려의 공민왕이 설치한 거죠. 그러면 우리 공민왕도 업적 되게 많았잖아요. 공민왕 업적 한번 또 떠올려 볼까요? 어떤 업적이 있죠?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몽골풍도 금지하고 정방도 폐지하고 등등등등등 이런 거 많이 기억나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또 연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민변정도감 할 때 이게 고려 초에 뭐랑 유사하다고 했냐면 이 전민변정도감의 성격이 고려 초에 고려 광종이 실시했던 노비안건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네,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이 모의고사 문제의 선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모르는 것을 많이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내신 시험에서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4번 해볼까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어요. 그럼 역시나 이 국가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죠? 선생님 눈에 보니까 한성에서 웅진으로 다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백제죠, 백제. 그러면 백제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되니까 이것도 답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3번에 무령왕릉을 조성하였다. 뭐랑 연결되냐면 아까 2번 문제에서 보기 5번 22담로 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조법을 마련한 건 어느 나라인가요? 고조선이고. 사군육진 개척한 거 방금 했었네. 조선 세종이고. 팔만대장경 조판한 건 고려 때. 누가 침입해 왔을 때?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 이 당시 지배층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권문세족이었어요? 무신이었죠, 그쵸? 무신 중에서도 최씨 무신 정권이었고 특히 최후가 이 당시에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했던 거 기억나죠? 네, 이런 식으로 지식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권문세족은 언제 등장하냐면 이렇게 강화도를 천도해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다가 결국 못 막아내서 몽골하고 강화를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화도로 갔던 지배층의 개경으로 환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쵸? 그 돌아오게 되었을 때 원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원 세력들이 권문세족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강화도로 돌아오지 않고 항쟁을 계속했던 사람들을 이제 삼별초 항쟁 우리가 봤었죠. 그렇게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건 누군가요? 신라의 진흥왕이죠. 만약에 화랑도가 진흥왕이 개편한 거를 몰랐던 친구들은 신라 진흥왕의 업적에 가서 찾아보면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럼 신라 진흥왕이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을 한 게 엄청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구조소경? 구조소경은 아까 신문왕 할 때 했던 거 아니야? 아까 대가야 정복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했잖아요. 백제 성왕하고 연합해가지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는데 결국에는 백제하고 신라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신라가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하니까 백제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신라 공격하러 가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백제하고 신라는 철천지 원수관계가 되었고 그 이후에 신라는 계속해서 영토 확장해가지고 한강유역뿐만 아니라 저기 함경도 땅까지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진흥왕이 4개의 순수비도 만들고 그다음에 단양 신라 적성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걸로 연결되는 거죠. 맞나요? 네. 자, 5번 하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러면 이 자료에서 탐구 주제 삼을 만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어떤 키워드 보이나요? 변발. 그다음에 공려라고 하는 키워드 보이나요? 자, 이걸 봤을 때 변발과 공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고려시대의 몽골 침입 이후에 원간섭기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죠. 원간섭기 고려사회의 변화,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선지도 한번 봅시다. 삼국의 항쟁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삼국의 항쟁과정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아까 선생님이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의 전성기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삼국의 항쟁 과정이죠. 그 다음에 신라말 왕위쟁탈전을 전개하면 뭐가 떠올라요? 해공왕 이후에 해공왕이 피살되고 나서 권력이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성장하고 그 다음 육두품들은 반신라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런 것들 기억나죠? 요거 기억 안 난 친구는 학습지에 신라말의 변화 찾아서 그 파트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되죠. 4번하고 5번은 우리 이번 내신 시험에 안 들어가는 거라서 다음에 풀이해 드릴게요. 자, 6번, 7번도 다음에 풀이해 드리고 8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가 인물이 누군가 찾아야 되는데 이미 제목에서부터 누군지 유추할 수 있겠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엄청나게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묘청이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인종이 등용했다 그랬으니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일어난 것이구나. 선후 관계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고, 서경 출신인 이제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했는데 개경 세력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에 그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 학습지에서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 김부식,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 묘청 해가지고 라이벌 구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이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해 오자 개경파와 서경파의 입장이 달랐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개경파들은 뭐 하자 그랬어요?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했었고, 서경파들은 어떻게 하자 했지? 금나라를 정벌하러 가자. 칭제 건원. 우리가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세우고 금나라를 정벌하러 가자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금방 눈에 보여요. 답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금국 정벌을 주장했다.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선지도 한번 봅시다. 청해진을 설치한 건 누구인가요? 장보고죠. 그런데 장보고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신라 말의 사람이에요. 신라 말이 아까 왕권이 약했을 때 지방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장보고도 지방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스시마 섬을 정벌한 건요. 이종문 대 조선 세종 때 이종문. 시무 28조는요. 최숙룬 대 고려 성종 때 최숙로가 건의를 했던 거고요. 위화도 해군을 단행한 건요. 고려 말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단행을 하고 권력을 잡죠. 그러고 나서 이성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과전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왜 과전법을 실시했나요? 과전법의 목적 2가지. 과전법을 하게 되면 그렇죠.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세 징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위화도 해군 이후에 과전법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신진 사대부들이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화가 되면서 결국 조선이 건국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또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줄부터 키워드가 나와요. 고려를 건국했고 후삼국을 통일했대요. 누굽니까? 그렇죠. 태조 왕건이죠. 그러면 태조 왕건에 해당하는 업적 선지 골라볼까요? 네, 1번 훈요 10조가 되겠죠. 그러면 태조 왕건이 이렇게 훈요 10조 남긴 거 말고 또 다른 업적도 엄청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또 확장해서 기억하면 되죠.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하고 후삼국 통일하고 훈요 10조 남긴 거 말고 또 뭘 했나요? 기인제도 했고, 역분전 지급했고, 사성정책 했고, 사심관제도 했고, 혼인정책도 했고, 북진정책도 추진했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성균관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에 아까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뀌어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고 했어요. 자, 영정법 실시한 것도 아까 했었죠. 아까 조선 후기 수치체제 중에서 땅에 대한 세금이 원래 이전 시대까지는 땅에 대한 세금을 세종의 공법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세금을 냈었죠? 세종의 공법의 내용이 뭐였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었죠. 땅의 비옥도를 따져가지고 토지의 비옥도를 따져가지고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의 정도를 따라서 9등급을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마다 차등적으로 조세를 납부했던 게 조선 전개 상황이라면 조선 후기의 영정법은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것이 영정법이었죠. 그래서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에 땅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달랐죠. 자, 그 다음 우산국을 정복했다. 이건 누구예요? 우산국.
지증왕이죠. 영정법 실시한 거는 조선 때 인조가 실시해요. 시기는 조선인조고 우산국을 정보로 한 거는 신라 지증왕이고. 선생님이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이야기하면서 이 신라 장군 누구도 떠올리라고 했지? 신라 장군 이사부도 떠올리라고 했죠. 자, 마지막 선지는 대한국 국제는 아직 안 배운 거라서 다음에 풀이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료에 나타난 전쟁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어떤 전쟁인가 봐요. 주어가 나와요. 외적이. 그리고 종묘와 사직을 불태우며 한양의 100만 인가를 무너뜨린 지 1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명예 장수는 외적과 화친하려고 하고 있다. 딱 이 문장에서 끝났어. 이거 무슨 전쟁이야? 임진왜란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선생님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한양과 평양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나서 3년간의 긴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결국 협상이 결렬돼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 정유재란 당시에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가서 진도의 울돌목이라고 하는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대승을 거뒀던 그 전투가 뭐라 그랬죠? 명량해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0번에. 2번이죠. 거북선을 준비하는 이순신. 이렇게 답 체크하시면 되고. 강하도로 이동하는 최후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고려에 그렇죠. 몽골이 침입했을 때 몽골 침입했을 때의 이야기고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는 인조 이거는 조선 때 병자호란과 관련돼 있는 거고 수의 군대에 맞서는 을지문덕 이거는 고구려 살수대첩 황산벌에서 결사항전하는 계백은 요거는 황산벌이었던데 이건 뭐랑 연결되냐면 백제의 멸망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중에서 신라가 나당연합을 결성한 다음에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 남쪽은 신라가 갖고 한반도 북쪽은 당나라 가지면 되는데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나당 전쟁을 해서 당 세력을 몰아내고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라고 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는 중서문화성의 일부 관리와 어사대로 하여금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며 국왕의 잘못된 정치 행위를 비판하고 사회 풍속을 감시하게 하였다. 조선의 사헌부는 관리의 잘못을 감찰하였고 사간원은 국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웠으며 홍문관은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서문화성의 일부 관리와 어사대로 뭐를 구성한다 그랬냐면 대간이라는 걸 구성을 한다 그랬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세 개 엮어서 뭐라고 한다 했죠? 3사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기구는 공통적으로 언론 기관이 되는 거죠.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언론 기관이 한 역할이 뭐예요?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권 견제랑 관련 있는 거 고르니까 답이 몇 번이 돼요? 4번이 되죠. 정치 권력의 균형을 잡고자 하였다. 요게 답이 되는 거죠. 다른 선지 한번 볼까요?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이거랑 관련해서 수업 시간 때 뭐 배웠냐면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 의창, 그 다음에 조선의 환곡 이런 것들 배웠고요. 만민공동회는 아직 안 배웠고 북방으로 영토 넓히려고 했던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태조왕건, 광개토대왕 이런 사람들 기억나죠? 자, 노론과 소론의 대립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했는데 노론과 소론이 나타나게 된 시기는 숙종 때라고 했고요. 이 노론과 소론의 대립을 조정하고자 실시하게 되는 정책이 영조와 정조대의 무슨 정치? 맞아요. 탕평 정치가 되는 거죠. 요렇게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네요. 16세기 이후 정치를 주도한 땡땡 세력을 알아보재요. 당신은 한국사 전문가인데 사화와 정치 변화를 학습한 학생들의 물음에 대답해야 된대요. 훈구 세력과의 대립 끝에 정치를 주도하게 된 땡땡 세력의 활동을 다루었다네요. 그럼 땡땡 세력 뭐죠? 사림이죠, 사림. 아, 이거는 사림이구나. 그래서 키워드로 뭐가 나오냐면 김종직, 조광조 나오고 나중에 사림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붕당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림과 연결되는 거 고르니까 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서원의 설립과 향약의 보급. 사림들이 4차례의 사화를 겪고 중앙경계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선조대에 이 사림이 이제 중앙경계로 다시 진출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됐죠. 자, 1번은 안 배운 거고 3번도 안 배운 거고 자, 2번에 제가회의 이건 어느 나라랑 연결되는 거지? 고구려랑 연결되는 거고 5번에 전식과 제도 이거는 어느 나라의 토지 제도지? 고려죠. 그쵸? 고려는 태조 때만 역분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전식과 한다. 그치?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 시험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네요. 18번 문제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어요. 그러면 어떤 왕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보니까 규장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이고요. 탕평정치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여요. 이 두 개만 봐도 국왕 누군지 알 수 있을걸요? 누구죠? 누구예요? 그렇죠. 조선의 정조죠. 정조. 그럼 밑에 선지에서 조선의 정조와 관련된 거 고르니까 답 몇 번 될까요? 3번 수원화성을 건설하였다. 그런데 정조의 업적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정조 업적 엄청 많이 정리해줬는데 혹시 기억나는 것도 없을까요? 장룡령도 설치하고 초계 문신제도 실시하고 대전 통평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쵸? 그리고 경제 파트에서는 통공정책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정조 업적 기억 안 나는 사람은 학습지 정조 파트 가서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에 지편전 설치한 건 누군가요? 조선 세종. 척합이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노비안건법은요? 네, 고려 광종이고. 쌍성 총관부 공격한 건요? 고려 공민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풀이 한번 다 해보았는데 자, 선생님 필기할 때 여러분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생님이 필기하면서 다 이제 주로 뭘 이렇게 쓰고 있냐면 나라, 국가, 시대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시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분석하실 때 단순히 세종이다, 공민왕이다, 광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보다는 어느 시대인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서 왕이나 인물이나 사건이나 연결하시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